뭐 합의가 뭐 불발된 부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불호도하긴 하지만 합의를 본 부분들 다 좀 예측 가능한 범주에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어제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계엄 얘기가 자꾸 얘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네, 이재명 대표 목소리를 우리가 지금 직접 들었다는 얘기는 비공개 회담이 아니라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이 계엄령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지금 보면 실제 계엄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수민 위원님, 민주당은 그럼 구체적인 이 계엄령 관련한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네, 계엄령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일이고 잘못 네. 쓰여지면 이제 말 그대로 독재가 되는 그런 제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계엄령에 대해서는 일종의 이제 민주적인 통제 제도가 들어가 있는 것이 계엄령이 발동이 된다고 해도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통과가 되면 국회 과반 의원이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되면 계엄령은 해제가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령을 한다고 해도 현재 야권이 이제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이 계엄령은 해제될 수는 있는 것이겠죠. 근데 사실 이제 계엄령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중대한 문제일 텐데 그쵸.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얘기를 꺼낸 쪽에서 그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입증해야 될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제 근거가 있는데 지금은 아껴둔다 이러면 조금 더 기다려볼 일이겠지만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어쨌든 근거를 제시해야 될 이유도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는 민주당에서 더 책임감을 갖고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점, 이 점은 당연히 원론적으로 깔리는 부분일 테고 조금 의아한 거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가 현재 상당히 높은데 네. 그렇지만 그래도 근거 없이 계엄령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얘기를 그렇다고 해서 부정평가를 그동안 국민들이 했던 국민들이 자동으로 이걸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야당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는 아니었다. 이거는 그래서 왜 꺼냈는지는 좀 의아한 부분이고 혹시나 추가적인 근거라든지 네. 뭐 간접적인 정황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야당이 국회 활동 등을 통해서 좀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계엄령이 실제로 내려지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건 뭔가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 계엄령이 내려지는 그 자체도 굉장히 좀 중대한 사안일 겁니다. 근데 이 얘기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공개 발언에서 나왔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증거가 있다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혹여 이게 약간 역풍으로 갈 수도 있다. 잘못된 이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지금 하셨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어제 회담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계엄령을 내릴 계획이 있지도 또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을 하더라도 이뤄질 수 없는 계엄령을 아까 국회에서 과반이 되면 해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뤄질 수도 없는 계엄령을 현행법 체계에서 주장하는 건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 자체가 이뤄질 수가 없는 건데 무슨 얘기냐라는 지금 얘기예요. 김준욱 대변인. 정치 공세 아니냐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정치 공세인지 아니면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미리 경고하는 것인지 그거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죠. 무조건 없다. 오늘 지금 선포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없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정말 앞으로 그럴 일이 없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2016년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계엄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때 당시에 새누리당 대표였던 이정현 대표도 이거 허위 사실 유포다. 네. 이거는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근거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 했었고요. 네. 당시에 또 정진석 원내대표도 헌법 제77조 5항에 다수당이 과반이 요구하면
계엄을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슨 소리 하느냐? 지금 얘기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21년도에 그 김무성 새누리당 저기 대표가 4월달에 어느 그 인터뷰를 한 걸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 2016년입니다. 당시 헌재에서 기각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기각되면 광화문 광장 등에서 폭발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무사령관한테까지 계엄령을 검토시킨 거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2016년도에 그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중심이 돼서 만들었다고 하는 계엄 문건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문건 안에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계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회, 시위, 반정부 행위로 얼마든지 국회의원을 구금할 수 있고 그 구금을 통해서 의결 정족수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그 논의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정부가 저걸 계획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짧게. 아니 지금 최근에 계엄 얘기가 자꾸 나온다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 중에서 계엄이 선포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김민수 최고위원이 최고회의에서 이 얘기하면서 이게 계속적으로 계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2016년도하고 지금 완전 상황이 다르고요. 그때도 그거 관련 수사해가지고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처벌받은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계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계엄 얘기가 지금 하나도 먹히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프닝이고 뭔가 가짜 뉴스고 굉장히 선동적이고 뭔가 근거 없는 거라는 것이 거의 명백해졌는데 불구하고 이거 왜 여야 대표되면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계엄령이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법적으로 계엄령 선포하면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이 뭐 과반으로 이걸 해제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국회의원들도 체포 구금할 수 있다 이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에 좀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우리 김수현 평론가께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계속 이렇게 가면 아마 역풍을 맞을 겁니다. 네. 일단 계엄 얘기까지 나온 여야 대표 회담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 회담이 사실 뭐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3시간 중에 한 40분 가까이 38분 정도는 두 사람만 딱 남아서 독대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네. 한동훈, 이재명 회담 후 38분 독대. 원래는 정책위 의장, 대변인, 대표에서 다 이 양쪽 두 당에서 셋씩 6이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회담이 웬만큼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비공개 회담까지 하고서 4명은 정책위 의장들과 대변인들은 문구를 좀 조정을 하려고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은 두 사람이 회담 후에 38분 동안 독대를 했다라고 하는데 요거 관련해서 조금 전에 이 여야 같이 배석했었던 대변인들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독대하는 동안에 대체 두 사람 무슨 얘기했냐라는 얘기에 곽규택 대변인은 두 사람 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조승래 대변인은 뭐 이런저런 방담을 나눴겠죠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르면 더 궁금하죠. 이창근 위원님. 너무 어려운 질문일까요? 두 사람 38분 동안 무슨 얘기했을까요? 아마 제가 뭐 청와대 경험이나 이런 걸 경험상 봤을 때 네. 깊은 얘기는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두 대표가 각 당의 사전 의제 조율을 거쳤고 그리고 그 의제 조율에서 들어가지 않은 의료 개혁 부분도 발표문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럼 그 이상의 깊은 얘기를 두 사람 사이에서 합의를 했거나 이럴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다만 두 사람 스타일을 봤을 때 그냥 방담 정도 그런 얘기가 와갔을 거라고 짐작하건데 아마 이런 얘기는 있었겠죠. 이미 발표문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예상도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성장과 격차 해소에서 합의하는 그런 듯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민생지원금 부분에서도 선별 지원을 받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그간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격차 해소를 들고 나오면서 네. 금융투자세 폐지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민생에서 서로 접근이 온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발표문에 담긴
향후 앞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위해서 기구를 설립해서 나가자 이런 부분에서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의 방담 정도 그리고 대표로서 지냈기 때문에 뭐 한 달간 대표 생활이 어땠느냐 대표를 2번 하니까 이제 또 어떠냐 이런 정도의 환담에 오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예. 궁금하긴 하네요. 대표 2번째 보시니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이 과연 나왔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일단 여야 대표 약간 팽팽한 긴장감이 없진 않았습니다만 만나서 무려 3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걸 물꼬로 볼지 빈손으로 볼지는 앞으로 더 만나서 성과가 있냐 없냐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